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2026년 5월, 지금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극과 극을 달리고 있거든요. 어지러울 정도의 거시경제적 호황, 그 이면에 숨겨진 위기, 그리고 진짜 숨막히는 정치적 격변까지. 주식시장은 폭발하고 있는데 우리 발밑에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고 국회는 그야말로 폭풍 전야죠.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이 시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짚어볼 핵심 포인트들입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코스피 7,400선 돌파. 두 번째, 전 세계를 흔든 미토스, AI 쇼크. 세 번째, 수면 아래의 글로벌 리츠 위기. 네 번째, 요동치는 국내 부동산과 월세 시장. 마지막으로 바로 내일이죠. 긴장감 팽팽한 계엄 표결까지. 경제적 꼭대기부터 정치적 승부처까지 쫙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코스피 7,400 돌파. 기술이 이끄는 엄청난 호황, 그 거대한 흐름부터 살펴보죠. 코스피 7,400.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사상 처음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 수익률이 무려 75%로 전 세계 1위였거든요. 그런데 올해는요, 고작 5개월. 단 5개월 만에 그 엄청났던 작년 1년치 수익률을 고스란히 다시 찍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가속도죠. 그럼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다 어디서 쏟아져 들어오느냐? 바로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즉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그동안 굳게 닫혀있던 외국인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이 드디어 낮아지고 있거든요. 만약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딱 편입된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올 패시버 자금이 대략 4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한 50조에서 6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죠. 대기표 뽑고 기다리는 돈의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겁니다. 이 거대한 돈의 흐름 뒤에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지각 변동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애플은 그동안 대만 TSMC만 짝사랑해 왔잖아요. 그런데 TSMC가 엔비디아 칩부터 먼저 챙겨주고 3나노 칩 가격까지 팍 올려버린 거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애플이 결국 어떻게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을 대안으로 찔러보기, 아니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겁니다. 집 나갔던 애플이 다시 삼성의 문을 두드리는 이 상황, 우리 파운드리 시장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판도 변화를 예고하는 초대형 호재인 거죠. 지금 이 AI 호황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간밤에 나온 AMD 실적만 봐도 딱 견적이 나옵니다.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작년 대비 무려 57%나 폭등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이 AI 인프라에 쏟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이게 진짜 돈이 된다라는 게 확실히 증명된 겁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꽉 쥐고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에겐 이보다 더 확실하고 직접적인 훈풍이 없겠죠?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미토스 AI 쇼크, 어느새 우리 문 앞까지 들이닥친 사이버 보안 이야기입니다. 요즘 전 세계 IT 업계가 이른바 미토스 쇼크로 난리도 아닙니다. 미토스가 뭐냐고요? 미국 AI 기업 엔트로픽이 만든 차세대 자율형 AI 에이전트인데요. 취약점을 찾아내는 능력이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이게 딜레마예요. 방어용으로 쓰면 무적의 방패가 되지만 반대로 악용되면 그 순간 사람 손도 안 타는 끔찍한 자동화 해킹 머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양날의 검 그 자체죠. 이 어마어마한 위협을 어떻게 통제할지 논의하려고 당장 다음 주에 엔트로피 글로벌 정책 총괄이 서울로 날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마주 앉습니다. 혼자서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엔트로픽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빅테크들을 싹 다 모아서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걸 가동했습니다. 미토스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다 같이 공동 대응하자는 연합체죠. 우리 정부도 이번 방안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이 이 글로벌 AI 보안 프레임워크에 어떻게 올라탈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모색한 예정입니다. AI 시대의 보안은 이제 한 나라만 잘한다고 되는 게임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시선을 좀 돌려볼까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이면에 입을 벌리고 있는 함정, 글로벌 리츠 위기입니다.
이 무서운 도미노가 어떻게 쓰러지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 해외 공모 리츠였던 JR 글로벌 리츠의 벨기에 오피스 투자건이 아주 뼈아픈 예시입니다. 시작은 코로나19였죠. 재택근무가 빵 터지면서 유럽 오피스들이 통통 비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건물값은 수직 낙하했겠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돈 빌려준 쪽에선 당장 추가 담보 내놓으라고 마진콜을 던졌고요. 결국 배당금 줄 돈, 그러니까 임대료 현금 흐름까지 꽉 막히면서 꼼짝없이 부도 위기에 몰린 겁니다. 수만 명의 국내 개인 투자자들 돈이 물려있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경고등이 켜진 셈입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의 우울한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이유, 바로 요동치는 우리 국내 주택시장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요? 한마디로 완전 카오스입니다. 전문가들 10명 중 7명이 올해 수도권 집값이 오를 거라는데 정작 시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혜택이 바뀌면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직거래로 돌리는 꼼수 거래만 팍팍 늘고 있어요.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AI 반도체 훈풍 있죠. 삼성, SK 하이닉스 돈이 쏟아지는 경기 남부 쪽은 자기들끼리 딴 세상인 양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지역 간 온도차가 진짜 극심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뼈아프게 봐야 할 건 평범한 사람들의 주거 현실입니다. 그 악랄했던 전세 사기 여파에 이자는 여전히 비싸죠. 심지어 전세 매물 자체도 씨가 말랐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월세로 짐을 싸서 대거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전세 사기라는 범죄가 낳은 참담한 나비 효과죠. 오죽하면 정부가 사기 조직을 소탕하겠다고 수사관들을 신분 숨기고 위장 침투시키는 초강수까지 꺼내 들었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쪽에서는 증시가 7,400을 뚫고 날아가는데 평범한 서민들의 주거는 벼랑 끝으로 몰리는 이 기막힌 엇박자. 그렇다면 지금 국가의 틀을 쥐고 있는 정치판은 과연 안녕할까요? 마지막 5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내일로 다가온 운명의 헌법 개정 추진, 그 치열한 표결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장 내일이 표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아주 직설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불법 계엄을 더 이상 못하게 하자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라고 봐야 하지 않겠냐라고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정치적인 편을 들려는 게 아닙니다. 이 발언을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저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 팽팽한 긴장감, 내일 표결을 앞두고 여야가 절대 물러서지 않는 지금의 살얼음판 같은 정치적 무게감을 가장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뭘 바꾸자는 건지 정부 여당이 내놓은 개헌안의 알맹이를 딱 3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헌법에 아예 쐐기를 박아서 불법 계엄 논란의 싹을 자르겠다는 거고요. 둘째,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 민주항쟁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새겨 넣자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는 지방자치 권한을 지금보다 훨씬 강력하게 키우겠다는 내용이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헌법을 바꾸려면 국회의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 무조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터졌죠. 무소속 의원 1명이 구속돼서 투표를 아예 못합니다. 결국 이 모든 개헌안의 운명은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최소 12명, 딱 12명이 마음을 바꿔서 찬성표를 던져주느냐 마느냐에 100% 달려 있습니다. 단 12표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쥐고 있는 진짜 영화 같은 상황인 거죠.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쫙 정리해 보겠습니다. 폭주하는 AI가 밀어올린 코스피 7,400이라는 눈부신 빛, 그리고 흔들리는 부동산, 월세로 내몰리는 서민들, 벼랑 끝에서 치고받는 개헌 표결이라는 짙은 그림자. 극과 극을 달리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기술 호황이 우리의 미래를 단단하게 다져줄 반석이 될까요? 아니면 수면 아래의 경제 위기와 정치적 꽉막힘이 그 기반마저 와르르 무너뜨려 버릴까요? 당장 내일 국회에서 나올 표결 결과, 그리고 앞으로 쏟아질 경제 지표들이 그 첫 번째 힌트를 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힘층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어디로 향할지 여러분도 계속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